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변수명의 생성 규칙인데 변수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객체의 생성 규칙이죠. 객체의 이름. 객체의 이름을 생성하는 건데 일단 그 문자 사용할 수 있고요. 알파벳 A, B, C, D에서 Z까지 또 숫자 사용할 수 있고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고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마침표 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변수명을 생성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처음 시작은 알파벳 문자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E 요거는 변수명으로서 적절하죠. 문자로 시작됐고요. 숫자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2에 뭐 X다. 그러면 이건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문자가 먼저 와야 되는데 숫자가 먼저 온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통계학과의 빅데이터의 여학생이다. 그러면 빅의 여학생이면 그냥 female에서 F, 빅 F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되면 이게 BF가 먼저 헷갈릴 수 있으니까 B, 빅, 언더바 F 이렇게 하면 뭔가 빅 파트하고 F 파트가 나눠지는 느낌이 들면서 빅데이터 통계학과의 여학생 뭐 이런 식으로 남학생은 빅의 언더바 M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더스코어나 점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우리가 변수명들을 굉장히 가동력이 있게 그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대표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거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 R은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를 엄격히 구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와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전혀 다른 변수명이다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변수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A에는 5, 소문자 A에는 4 이렇게 저장하면 한번 우리가 그 오브젝트에 저장된 걸 보면 A는 5, A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값입니다. 전혀 다른 값이죠. 자, 이걸 또 우리가 그게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A에다가 3을 저장하고요. 다시 A에다가 2를 하면 최종적으로 A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3이 있던 거를 2로 대체해 버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23, 7 이거는 맞죠? 문자가 먼저 왔고 숫자 사용할 수 있고요. 23, X8 이건 안 되죠? 왜 그래요? 문자가 먼저 와야 되는데 숫자가 지금 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이제 오류명이 요런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오류명들도 가만히 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류의 이 에러 메시지랑 익숙해지면 나중에 큰 프로그램들을 작성할 때 거기서 오류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오류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일찍 학생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파악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계학과의 여학생이다. 그러면 스탯 언더바 피메일이 100 뭐 이런 식으로 언더바 대신에 점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피리어드를 math.m 하면은 수학과의 뭐 예를 들어 남학생이다. 그러면은 200을 거기다 저장하겠다. 뭐 이런 식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요거는 가능할까요? 우리가 변수명 생성 규칙에서 x2 언더바 달러 가능하려나요? 여기다가 내가 12를 저장하겠다. x2 언더바 달러에다가 달러라는 이 변수명. 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자, 각자 자기가 생각한 거를 직접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해보면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거고, 오류 메시지가 뜨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겠죠. 즉 변수명 생성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것들을 한번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이거는 오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언더바 x3 이꼴 예를 들어서 16.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퀀스 함수입니다. 시퀀스 함수. 시퀀스 함수는 기본적인 시퀀스 함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seq 해가지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시작, 요 값부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끝, 그리고 세 번째 아규먼트는 증감자가 됩니다. 증감자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퀀스에 2,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부터 시작해서 10에 끝나는데 2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2부터 시작했으니까 2, 그 다음에 또 2가 증가되니까 4, 6, 8,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SEQ 2, 10, 2 하면, 자, 그러면 SEQ에 2, 10, 3 하면 어떻게 되지? 3 하면 요게 2가 아니고 3이다. 그러면 2, 그 다음에 2에다 3을 더하니까 5, 5에다 3을 더하니까 8, 8에다 3을 더하니까 11인데 11은 이 10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8에서 끝나겠죠. 각 학생들이 이거를 다양하게 연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감이 만약에 이게 생략된다. 이게 생략이 된다 그러면 디폴트로 증감값을 얼마로 보냐 하면 1로 보는 거죠. 무조건 1로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작점이 끝보다 작아져 버리면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코드를 보시면은요. 아무튼 이 SEQ도 어떠한 숫자들을 생성하는데 이런 증감자를 이용하고 시작, 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VAR에 SEQ 1,5 그러면 이거는 시작과 끝은 있는데 증감자가 없죠. 그러니까 증감자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1이 생략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 1, 2, 3, 4,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AR3에는 1, 2, 3, 4, 5가 저장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VAR4를 보면은, 자, 우리가 시작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from이고요. 끝이 to고요. 증감을 우리가 by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정을 해줘도 되고, 지정을 안 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첫 번째 건 시작, 끝, 증감이죠. 이렇게 우리가 from to by를 써주면 더 눈에 와 닿죠. 더 가동력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서 2씩 증가하니까 1, 3, 5, 7, 9, 11은 이 10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VAR5 같은 경우에는 VAR4는 우리가 13579였죠. 그러면 VAR5 같은 경우에는 3씩 증가하니까 1부터 10까지 1, 4, 7, 1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SEQ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거를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또 구글링을 통해서, 자, 우리가 강의 노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학생들이 앞으로 자주 볼 건데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X에, 이건 잘못된 거고요. 자,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X라는 변수에 SEQ에 숫자를 딱 하나만 썼어요.
6. 그럼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실행 결과 나오면 우리는 지금 아규먼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파라메타 또는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에 지금 이 파라메타가 하나, 둘, 세 개인 경우만 봤는데 세 번째 게 생략이 되면 그게 1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SEQ 함수의 포맷은 시작, 끝, 증감인데 이거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증감인지를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오류가 나지 않고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학생들은 이 실행이 된 결과를 보면서 요런 형태의 SEQ 함수는 어떠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혼자 생각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구글 검색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 코드의 의미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학기 끝나면 이 코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